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전 세계가 이 한 남자에게 꽂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가요. 우파 행사죠. 보수정치행동회의 스펙에서 마지막 날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설하던 중 누군가에게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고든창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 지금 좌파 워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을 배후에 두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것이 만일에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중국의 아가리, 북한의 아가리에 들어간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연설 도중 일으켜 세워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든챙이 이 스펙에서 어떤 연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 추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시 부정선거의 언급은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이 친중의 세력들이 고위직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세력 하에 들 것이며 그것은 미국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보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멘트가 트럼프 입에서 나왔죠. 과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언급을 할 것인가? 전 세계가 이 트럼프의 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트럼프가 감사의 표시를 남겼던 고든챙의 연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75분에 걸쳐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선을 승리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가 악의적인 보도를 해왔는데 나는 이것을 다 뚫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렇게 이 좌성향에 편향된 언론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까지도 꼽았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 사회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는요. 대선 기간 내내 부정선거를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연임을 실패하게 된 것,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것은 중국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고든챙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고든챙이 지금까지 했던 언급을 다 듣고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든챙이 나와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이 스펙 코리아를 담당했던 전직 대사가 나와서 이 한반도가 얼만큼 가치 있느냐, 그러니까 자유를 지켜낸 희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50년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설치한 북한 정권이 남한을 침공해서 전면전에 벌였는데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갔다. 그래서 젊은 용사들이 희생을 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했는데 정말 그 대가는 참혹했다. 5만 명의 희생이 있었다. 미군의 5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군은 4만 3천 명, 이제 유엔군이죠. 토탈에서 5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한반도를 또 다른 북한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피 흘린 미국 군인들을 나라에서는 존경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유엔 묘지 이런 데 가보면요.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딱 설명합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억압적이고 어둡고 가장 부정한 국가다. 최악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국가들을 많이 봤지만 그 중에 가장 악랄한 1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요, 민주주의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CPEC에서.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사랑한다. 미국과 강한 동맹을 구축하는 지도자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탄핵 위기에 처해져 있어서 임기 도중에 축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짜잔, 고든창이 나오죠. 고든창이 나오면서 연설을 어떻게 하냐. 글로벌 저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패트리어트 그리고 프리덤 워리어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지금 보수주의가 다시 돌아오는 것, 미국이 다시 돌아온 건 트럼프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센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트럼프의 국제사회의 재편, 그러니까 보수주의로 회귀, 여기에 강하게 내가 다음에 어필할 대한민국을 함께 해야 돼 라고 저는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한테도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중요하다. 잊지 말자. 우리가 지켜낸 자유. 뺏길 수 없다. 그들에게. 이게 큰 뜻입니다. 그래서 고든창이 나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진짜가 뭘까? 생각을 해보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선거 부정과 관련돼서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아시아의 트럼프라고 불린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내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계속 고든창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처음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상계엄을 왜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의 성명이 쏟아질 때 그때도 고든창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축출을 원하고 있다. 현재 재판관 6명만 찬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이토록 서두르는 것일까요?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거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에 대해서 왜? 라는 물음을 던졌으면 그쪽이 새빨간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던진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해야만 그의 최대 정적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누구냐까지도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재명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이제 이재명 잣됐습니다. 미국에서 이재명의 이 혐의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읊었다라는 것. 그 행사의 마지막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라는 것. 후덜덜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행동은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 및 북한과 긴밀히 협력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거는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에 지령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는 현재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면 즉각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작의 실체입니다. 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대박인 거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솔직하게 조금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깨우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박수 와 나오고
웅성웅성 좀 합니다. 아마 그들이 뭐 심각해 뭐지? 윤석열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부드럽게 이어가죠.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를 수호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 완전 눈물이 빵 터졌는데요. 이게 스펙이 2017년에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스펙 재팬을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이때는 미국 공화당하고 보수진영, 그 다음에 일본 내 보수진영의 세력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거죠. 이때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트럼프와 함께 가겠다 이래서 아베와 트럼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말은 같은 스텝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겉으로는 그냥 일본의 보수 세력을 결속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아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당선이 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트럼프와 문재인 저거 시진핑이 꼬붕이야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저는 받고 있죠. 왜냐면 문재인이가 친중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여기서 탈락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 한미 동맹이 깨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바로 대만 침공이 들어가는 상황. 일본이 미국과 협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스펙 재팬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빙시 같은 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으니 한미동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데 이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동북아 지형도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대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성을 보장받기 때문이죠. 일단 창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표면적으로는 내부 속사정은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든창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전부 다 보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요도를 놓칠 수 없는 것이 미국뿐만 아닙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마무리에 이제 6.25 전쟁에서 우리의 희생으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정당당하게 탄핵을 기각받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수 빵빵빵.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스펙코리아가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말은 대한민국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이 좌파들에 의해서 지금 처절하게 당하고 있지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외치고 있다. 좌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추출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거리에서 차가운 날씨를 견디며 맞서 싸우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을 막고자 하는 국민들이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와,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싸움을 전 세계적인 싸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박이다 라는 거죠. 민주주의와 독재와의 싸움이며 자유와 억압의 충돌이고 선과 악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정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다라는 건 정말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대의 희생, 피 흘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연합군들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싸우자, 파이팅 할 때 자유전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명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대한민국 대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만 지켜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지금 입김을 작용시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당신들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무지개 떴었어.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저는 좀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든창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좌파의 음모다.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도 들어가야죠. 보수에 뭐 발 들인다라는 건 정말 택도 아닌 소리다라는 거죠.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북한하고 손잡은 놈이야. 너네들 경계해야 돼.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이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조기 대선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지금 탄핵몰이 하고 있는 거야 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0팩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와 독재의 싸움이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은 전 세계 보수주의 운동의 중요한 전장이다. 마지막 방어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팩에서 지켜내야 할 국가다라고 선포한 것이나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고든챙의 말은 뭐냐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왜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너무 답답한데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간중간에 빼트린 부분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느낌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죠. 돌아오셔서 이 부정선거 의혹 반드시 파헤치고요. 이 부정선거 세력은요. 중국을 배후로 둔 세력이겠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공범이다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시고요. 국제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책임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시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TV였습니다.